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초 취약한 시스템을 통해서 침투를 하고 나면 공격자는 수평 이동을 통해서 시스템 장악을 확대하기 위해 2차 공격을 시도합니다. 수평 이동을 위해서 공격자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 가장 많이 확인되는 방법은 최초 해킹한 시스템에서 키로깅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내부 대역의 다른 시스템에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APT 공격이라고 부르는 공격은 이러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시스템 접근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확보하는 공격 유형입니다. 공격자가 내부 대역의 접근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스푸핑 또는 스니핑 공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스푸핑 공격은 맥 주소나 IP 주소를 조작해서 모든 패킷을 가로채는 공격입니다. 스니핑 공격은 랜 구간의 모든 패킷을 캡처하는 공격 방법인데 두 공격이 모두 수집한 패킷에 포함된 패스워드 정보를 추출해서 크랙2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맨 인 더 미들이라는 공격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라우팅 경로가 꼬이거나 통신에 영향을 미쳐서 랜 구간에서의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의 침해 분석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공격 경로가 공유를 통한 공격입니다. 넷바이오스 통신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부 대역의 다른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는 통신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파일 공유에 많이 사용되는 통신이지만 윈도우 계열 시스템에서 원격으로 시스템 명령 수행도 가능합니다. 공격자가 수평 이동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넷바이오스 통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분석가는 시스템 점검을 수행을 합니다. 윈도우 시스템 점검 시 넷바이오스에 사용되는 포트를 점검을 하고 시스템에 사용 중인 공유 항목을 확인을 합니다. 공유 항목에 대한 점검은 윈도우 내장 명령인 netState 명령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필터를 통해 넷바이오스 통신 시 사용하는 TCP 135번이나 139번 혹은 445번, UDP 137번이나 138번이 현재 시스템에서 리스닝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림처럼 점검을 통해서 넷바이오스 통신 포트가 리스인 상태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원격 시스템에서 대상 시스템의 넷바이오스 연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넷바이오스 포트 점검은 단순 포트 점검이 아닌 시스템에 공유된 자원의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공격자의 공격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관리를 통해 시스템 공유 목록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의 우클릭을 통해서 관리 명령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공유된 리소스를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도구 메뉴 아래 공유 폴더를 보면 기본 공유 항목과 원격 관리를 목적으로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에서 공유 리소스를 통해서 파일 공유뿐만 아니라 시스템 명령과 서비스 컨트롤까지도 가능합니다. 1차 시스템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2차로 추가 공격을 위해서 많은 공격자가 넷바이오스 연결을 통해서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 있는 시스템들을 공격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윈도우 시스템을 여러 대 관리하다 보면 관리자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공격자가 넷바이오스 연결을 통해서 쉽게 또 다른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설정해서 운영하는 윈도우 운영체제들은 컴퓨터 관리에서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의 연결 과정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 없이 바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시스템 연결이 완료되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공유된 항목에 접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컴퓨터 관리를 이용해 다른 컴퓨터를 연결하게 되면 해당 시스템의 도구나 저장소, 서비스나 응용 프로그램 등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권한은 계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공유 자체만으로 취약하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항목을 종합해 취약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침해 사고 시 공격자가 공격 루트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가가 판단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윈도우 시스템에서 원격 연결은 넷바이오스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격 컴퓨터의 공유 자원에 접근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명령도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격자가 넷바이오스 연결을 통해 시스템 명령을 실행하고 기업의 주요 자산을 암호화시킨 과정이 확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넷바이오스 통신을 통한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공격자가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어떤 명령들이 로그로 남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도구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하고 관련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에 사용하는 도구는 PSTools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툴은 MS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PSTools를 이용을 해서 넷바이오스 연결이 가능한 원격의 윈도우 시스템에 시스템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STools는 윈도우 시스템을 원격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지만 시스템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도 자주 해킹에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공격자가 사용하는 툴을 알아야 분석가도 시스템 피해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netuse 명령을 이용을 해서 현재 연결된 세션 정보를 확인을 하고 연결을 시도할 시스템의 계정 정보와 패스워드 정보를 입력을 해서 사용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tuse 명령을 이용해 다음 화면과 같이 연결을 시도를 하면 새로 추가된 원격 시스템의 리소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류 없이 실행이 완료되면 명령을 잘 실행했습니다 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계정 패스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증 절차가 없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계정 권한으로 원격 연결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스템 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한 과정이 끝났습니다. 원격 터미널을 접근할 필요도 없고 힘들게 웹쉘을 업로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시스템 명령을 원격 시스템에 실행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psinfo라고 하는 명령을 원격 시스템에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연결된 컴퓨터에 PS 정보들을 가져와서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원격 시스템의 계정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netUsers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사용자의 계정 정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두 개의 명령 외에도 PSTools에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부팅을 하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시스템을 종료하는 등 다양한 명령들을 권한에 따라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명령 실행 시 윈도우 이벤트에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시스템 윈도우의 이벤트 로그에 다음과 같이 PSEXEC라고 하는 서비스 이름이 시작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 취약한 서버 시스템을 공격을 하면 공격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으로 이동을 합니다. 넷바이오스 연결을 통해서 수평 이동이 가능해지면 필요한 명령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분석가는 침해 사고 분석 시 시스템 패스워드 관리와 공유 자원에 대한 관리 현황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넷바이오스 통신을 통해서 시스템 명령이 실행될 때 윈도우 이벤트 로그를 확인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